네, 윤석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좀 마찰음을 빚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는 사실 공방도 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의 입장을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자동 쪽방촌 봉사활동 불참건 관련해서 네. 후보께서 불참한 거 말고 캠프 인사가 다른 그 후보에게 불참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이콧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보이콧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 될, 뭐 참석해야 될 네. 그런 것들을 거부를 하고 뭐 일방적으로 불참을 했을 때 이런 보이콧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저희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선관위의 대선, 그러니까 당에 입당하기 전에 말이죠. 네.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지만 입당한 후에 이제 당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당내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른바 국민의힘 내에 십수 명의 주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내에서 등록을 한 분들은 4명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당의 어떤 그 경선 그 관련 행사의 초대 대상은 당의 후보 등록을 한 사람으로 이제까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요? 되어 왔는데 예. 지금은 이게 후보 등록이 일부가 됐고 일부는 안 되고 뭐 그런 좀 과도기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도 아직 후보 등록, 당내 후보 등록 안 하고 있고요. 당내 후보 등록을 하면은 당에서 진행하는 모든 절차에 다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보이콧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조차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당내 알겠습니다. 후보 그런 거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실장님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금 그 선관위에는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지만 네. 당내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당 후보라고 이제 볼 수 있느냐의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불참 이유가 그거라고 지금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다른 일정이 이제 입당해갖고 여러 가지 숨가쁘게 소화해야 될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예. 먼저 잡힌 것들도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당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 모든 그 절차에 충실히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에 들으면 당 지도부가 지금 후보 등록 여부도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 행사 열었다라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마구잡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예. 지금 일단 뭐 출마 의사를 이렇게 표명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일종의 이제 예비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출마 의사를 표명한 분들 중에서도 예. 과연 후보 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들었던 질문만 다시 한번 이거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뭐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핵심 중진 의원이 캠프 내 직함은 없는 핵심 중진 의원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불참을 요구했다라는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실장님. 그거는요,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 뭐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간에는 자유롭게 좀 그 의견을 좀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이콧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보이콧이라는 표현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아무튼 보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 전화 통화는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이콧을 뭐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 표현은 좀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로 알고 있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럼 너무 나간 그 발언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원희룡 후보와 통화한 예. 그 중진 의원이 의견 교환이 있었겠죠.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견 교환이 있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측에서는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요. 네. 다른 일정 소화할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의견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견 교환 과정에서 그게 이제 보이콧 요구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화가 된 거. 알겠습니다. 그럼 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이제 그 당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는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그러니까 이제 후보 등록 이후에는요. 예. 당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다수의 의원들을 이제 캠프에 영입을 하면서 일부 언론은 이것을 그러니까 이른바 세 확장, 더 나가서 줄 세우기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최고위원회 결정 사항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를 해서요. 예. 그러니까 당내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이 당내 대선 후보 캠프에 가서 직함을 받고 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허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네. 그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그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이 타 후보에 대한 뭐 중상 비방이라든가 서로 그 편가르게 한다든가 지나친 적대관계 형성이라든가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아니고 최고위원회 결정 범위 안에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실 산하에 후보 검증단을 설치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후보 검증단이 지금 뭐 대표 직속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그 소속으로 되는 건지 그 소속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선도 뭐 이제 하마평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붙다 말씀드린 거는 그럴 것 같고요. 예. 이게 그 소속과 그 인선 이게 결정이 되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입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이거는 그 윤석열 캠프뿐만 아니라 일단 그 이 발상 자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후보 검증단이라고 하는 명칭만 놓고 보면 당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후보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검증단이라는 명칭에는. 네. 근데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이걸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게 좀 되게 애매한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 문제. 그 전례가 있습니다. 2007년에도 네. 그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그때 치열했던 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비슷한 당내에 음. 그 후보 검증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 민주당 쪽에서 뭐 문제 제기 당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걸릴 거는 자체 검증을 통해서 걸러내야 된다. 예. 뭐 그런 취지의 걸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러내는 행위라고 하는 게 그럼 다른 후보한테 그런 공유를 시킨다라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증단 내에서요, 예. 그 후보를 놓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인선도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후보별로 불러다 놓고요, 예. 그 검증 단원들이 여러 가지 그 각종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예. 그 소명을 하는 뭐 그런 절차를 일반적으로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가장 좀 그 큰 문제가 메시지 관리인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그 개별 발언에 대한 어떤 그 타당성은 여기서 여쭙지는 않겠고요. 네. 아무튼 뭐 그 계속 이제 그 설화가 빚어지고 있는데 캠프 차원에서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대책이 뭔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공보 기능이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 보니까요. 예. 그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저희들이 실무적인 좀 미흡함이 좀 있어서 이런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설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과거에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기저기 이제 인터뷰하러 다니면요. 그 당시에 보면 박지원 의원이 반드시 동행해서 현장에서 문제될 만한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정도 하고 또 이후에 특히 이제 지면으로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그 후보의 발언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 뭐 후쿠시마 원전 발언도 전형적으로 그런 사례입니다만 예. 발언 취지와 다르게 좀 뭐 왜곡이 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그 이제 어필을 해서 또 이제 그 바로 잡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폭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발언을 전하는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를 들면요, 부산일보의 경우에는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지면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예. 그게 이제 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발언의 취지가 약간 좀 다르게 변형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그 지면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 기사 초안을 작성하면 인터뷰한 사람 쪽에 이렇게 저 확인 절차를 좀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터넷판에 1, 2, 3, 4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1, 2, 3까지는 저희 캠프 쪽에 사전 공유를 부산일보 측에서 해줬는데요. 예. 4번에 후쿠시마 발언이 들어있는데 예. 그거를 묘하게도 공유를 안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우발적 실수냐. 그래서 뭐 저희 캠프 차원에서 그리고 그거는 당시에 보면요. 그 인터뷰한 기자가 그 원정 관련 발언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그 인터뷰 기사에서 쓰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기사화되고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사실 그 참모진들은 부산일보에 좀 강력한 항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후보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지금 실장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부산일보권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 캠프에서 이제 그런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후보의 발언이 축약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거잖아요, 요지가. 그렇죠. 그러면 풀 텍스트로 공개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러면 풀 텍스트로 공개할 걸 요구를 해야지 왜 그 해당 내용이 삭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안 쓰겠다고 한 내용이고요. 예. 풀텍스트가 공개가 돼도 저희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미 그 인터넷판에 그 활자화된 그거는 저희 후보의 발언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체르노빌과 같은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발언을 한 건데 마치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일부 그 해수가 오염이 돼서 일본산 생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다 아는 사실인데 예. 그거를 야권의 유력 후보가 모르고 발언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비춰줄 수 있는 게 기사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사전 공유했는데 왜 유독 그것만 사전 공유를 안 했는가?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 지금이라도 네. 부산일보의 해당 발언 그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캠프 차원에서 그걸 제공을 받아갖고 캠프가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뭐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강력한 뭐 좀 항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참모진들은 좀 의견을 냈는데 예. 이제 후보가 예. 그 언론하고 그렇게 풀 문제는 아니다. 다음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실장님께서 레드팀 구성을 잠깐 언급을 하셨던데요. 좀 그 진척이 있습니까? 예, 지금 안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액션 플랜과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 배치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예. 그런 것들이 정비되고 나면 이제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언론 인터뷰를 다시 좀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최입의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입의 네. 전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했고 이제 김관영 전 의원도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윤석열 캠프 인사가 찾아와서 그 다음에 뭐 영입이 타진됐다 이런 기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더라 상당히 그러면서 불쾌감을 표명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도 뭐 좀 이제 사실 관계에 있어서 또 각자의 주장이 다른 것 같고 이제 저희 캠프에서 이제 대외협력 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이 김성식 의원, 김관영 전 의원 뭐 그분들이 한 4분 정도가 이제 뭐 무슨 사무실을 정책 개발하는 거기 한번 이제 찾아간 거는 사실인데 이제 최입의 의원에게 무슨 영입 제안을 했다 이런 거는 좀 그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약간 좀 서로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요 얘기 좀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 FC 문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성남 FC 문제를 제기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 FC가요. 이게 이제 그 구단주도 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께서요. 예. 성남 FC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데 예. 그때 이제 성남 시내 관내에 있는 기업이 161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내는데 가장 많이 낸 뭐 네이버 40억 원, 두산건설 42억 원, 농협이 뭐 30 몇억 원 이렇게 되는데 다 그 민원을 갖고 있었어요.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제2사옥 건축 허가 인허가 문제가 있었고요. 두산건설의 그거는 또 본인들 그 회사가 갖고 있던 토지의 용도 변경, 예. 용도 변경을 하면 용적률이 무려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거액의 것도 그 후원금을 내고 나서 그 민원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 그 FC 구단주를 그만둔 이후에는 그들 기업이 후원을 1도 안 합니다. 1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 관련성,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국정농단 시절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비슷한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네. 오히려 지금 그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이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는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코바나 콘텐츠는요, 좀 잘못 알려진 게, 그때 그 전시 기획을 한 거는 연합뉴스가 한 겁니다. 언론사가 한 거고요. 예. 코바나 콘텐츠는 그 작품 전시 관련된 업무를 맡은 거고요. 뭔가 이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사로서도 무능했고 아주 악의적인 악성 특수부 검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예. 그 성남 FC하고 그 저기는 미르재단 뭐 이런 것들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변호사시고 법률가인데 그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좀 잘못 알고 있구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르재단은 민간재단이고 성남 FC는 성남시 산하재단이니까 이 성남시 그 FC로 받은 그 뭐 후원금 이게 이제 개인 사익이 아니고 네. 결국 성남 시민들의 공익을 증진시킨 거라서 제3자 뇌물죄가 그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인데요. 그 법리와 판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한번 토론이라는 것들을 조직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실장님. 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이었습니다.